지금부터 2021년도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 심사 2에 과정 적정성 심사 기준, 콘텐츠 심사 기준, 심사 발표 기준, 심사 자료 작성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 훈련 과정 심사 2회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 유형으로는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 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해 실시하는 우편 원격 훈련 과정,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 활용 및 특성화된 교수법 적용 후 원격 제어 등으로 훈련이 실시되는 스마트 훈련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격 훈련 적용 훈련 사업으로는 사업주 훈련과 국민 내일방 카드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훈련 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입니다. 훈련 기관에서 신청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저희 원격 훈련 심사센터에서는 과정 적정성 심사와 콘텐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발표, 조건부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이 과정을 보완하여 조건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은 관할 산업인력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인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최종 인정 심의를 통해서 최종 적합하던 경우에만 훈련 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은 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그 부적합 사유를 확인하시고자 하면은 심사 결과 관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심사 목적으로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실업자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원격 훈련 과정의 목표 및 내용, 훈련 교강사, 훈련생 평가 계획 등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훈련, 국민 내용 배움 카드 제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기준 원격기간 인증평가 등급 1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단 인증 등급이 없는 사업주 자체 훈련 실시 기간은 인증 등급을 보유하지 않아도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훈련 대상을 실업자로 하는 원격 훈련은 실업자 원격 훈련 운영 단체로 선정된 3군데 기관만 신청이 가능하고 21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베스트 직업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원격 훈련 기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내용이 동일한 과정은 한 개만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과정 위탁 제한 중인 경우 과정심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과정,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관련성이 낮거나 아래의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훈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 한정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양, 부동산, 주식 경매, 직무법정 훈련, 아동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훈련 과정은 사업주 훈련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신청 시 훈련 과정의 구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훈련 내용에 직무법정 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정 구분을 전문 직무로 선택한 경우 법정 훈련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심사 유형의 신규 과정 심사입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과정 인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과정 적정성, 훈련 콘텐츠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등급 판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6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접수 일정과 결과 발표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컨소시엄, 기업대학, 우수훈련기관, 신기수 훈련 등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형 두 번째인 변경 신청입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사전 적합 과정의 과정 운영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심사 일정으로는 훈련 기간에서 변경이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표할 예정이며 다만 심사 내용과 과정 특성에 따라서 15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심사 신청 항목으로는 첫 번째로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 분량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된 훈련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정의 플래시 과정의 HTML5 변환도 훈련 내용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사업인데 사업주 훈련 또는 국민 내용을 배움 카드로 승인된 과정에 대해서 훈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자 대상 훈련 과정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문항의 경우에는 문항 및 정답, 해설의 수정, 출제, 평가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며 수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진도율 80%, 평가 평균 60점 이상의 수료 기준을 상향하거나 상향되어 있던 수료 기준을 재조정할 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훈련 교강사 및 시설에 대해서 변경, 추가, 제외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심사 유형 세 번째, 유효기간 자동 연장 심사입니다. 훈련 기간에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적정 수준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 유효기간 1년을 자동으로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으로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인 훈련 과정입니다. 만약 자동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전부터 신규 과정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 번째, 훈련기간 인지평가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간의 과정 중 심사 등급 B등급 이상인 과정 또는 스마트 훈련 과정. 두 번째로 훈련기간 인증평가 우수훈련 기간의 적합과정. 세 번째로 훈련기간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간의 과정 중 전년도 전체 훈련 과정의 수료일 이상이면서 개설 횟수가 2회 이상인 과정입니다. 수료일은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 시청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행정처분 및 인정 제한 분야 등 비지원 과정, 자격 출제 기준보다 하위 버전이거나 법정 직무 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과 발표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되며 그 일정은 설명의 자료집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훈련 과정 심사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원격 우수 훈련 기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과정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과정의 하나입니다. 법령 등에 의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활용 제품 및 원자재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신청은 훈련 시장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저희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 및 절차입니다. 신기술 훈련은 훈련 목표 및 대상, 훈련 내용에 따라 전문 과정과 기초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전문 과정의 경우 관련 분야의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과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 등급은 인터넷 및 우편 과정 등급 심사 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경우 A등급,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과정당 지원 인원 최대 1만 명까지 부여해드리고 있으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한해서는 평가가 생략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시 사업주 원격 훈련 과정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전문 과정은 훈련생 평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 산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격 훈련 과정 심사 기준, 과정 적정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는 심사 신청 자격, 기본 조건 충족 여부, 훈련 분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심사 목적입니다. 훈련 과정 및 훈련 기간에서 심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행정처분 받음과 동일한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심사 기준으로 재직자 및 사업주 원격 훈련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인증평가 등급 1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인증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자체 훈련 실시 기간은 인증 등급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자 원격 훈련은 실업자 원격 훈련 운영 사업주 단체로 선정된 3개의 기간만 신청이 가능하고 21년부터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베스트 직업 훈련 기간으로 선정된 원격 훈련 기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과정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한 훈련 과정이 행정처분 과정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전과적 위탁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훈련 과정이 부적합 판정됩니다. 해당 과정 위탁 인정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직종으로 신청한 과정은 부적합 판정되고, 만약 타 직종으로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됩니다. 콘텐츠 중복 여부는 기승인 받거나 동일한 심사 차수에 동일한 콘텐츠가 없는지 심사가 됩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되는 차수를 다수 신청한 경우 해당 훈련 과정은 모두 부적합 판정됩니다. 지원 적정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청한 훈련 과정이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되며, 관련 자료 설명의 자료집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원격 훈련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 학습 진행 가능 여부, 자체 개발 여부, 교강사 자격 요건, NCS 적용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원격 훈련 적정성의 경우 원격 훈련으로 기본적인 구성 요건의 미비 여부 및 자기주도적 훈련이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최소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심사가 됩니다. 학습 진행 가능 여부는 LMS를 통해 학습 진행이 가능한지 심사하며, LMS 접속 오류, 콘텐츠 재생 불가로 인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 판정됩니다. 자체 개발 여부는 자체 개발 과정을 대상으로 훈련 기간에서 제출한 증빙 자료가 적정한지 심사됩니다. 교강사 자격 요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되며, 만약 제출한 증빙 자료가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강사는 불인정됩니다. NCS 적용 여부는 NCS 적용 과정을 대상으로만 시행이 되며, NCS 훈련 기준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를 심사합니다. NCS 훈련 분류의 내용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야 하며, 만약 NCS 훈련 기준 파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NCS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격 훈련 과정 및 신기술 분야는 NCS 기반 훈련 기준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훈련 분량 심사입니다. 훈련 기관이 신청한 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 훈련 분량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차시당 훈련 분량, 훈련 과정 요건, 평가 활동 분량으로 구분이 되며, 차시당 훈련 분량은 학습 시간 25분 이상 20프레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훈련의 경우 특성상 별도의 분량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훈련 분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편 훈련의 경우 32시간 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 교재로 구성되어 있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요건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훈련 방법, 훈련 대상, 최소 훈련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활동 분량의 경우 총 훈련 분량이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시간까지, 16시간 이상이 해당하는 훈련 과정은 최대 2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평가 시간을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분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격 훈련 과정 콘텐츠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계획 심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훈련 계획은 훈련 목표에 따라 학습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적합한 훈련 교강사를 확보하였는가가 중점적으로 심사 포인트입니다. 심사 결과는 최종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다음 훈련 내용은 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구성이 적절한지, 산업 현장의 현황과 추이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훈련 과정에 사회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최종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생 평가 심사 항목입니다. 훈련생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있는지 또는 적합한 평가 절차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최종 심사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안내되고 21년부터는 조건부라는 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훈련 계획 내용 훈련생 평가에서 최종 적합된 과정에 한해 훈련 등급에 대해서 A, B, C로 나뉘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훈련 계획은 훈련 목표, 대상, 훈련 교강사 등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세부 항목 훈련 목표에 따라 학습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명과 훈련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훈련생 평가 계획이 적절한지, 수료 기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 수행 활동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 적합한 교강사를 확보하였는가, 과정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자격 요건 중 3가지 항목 중에서 1가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또한 훈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강사를 확보하여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 목표 및 훈련 내용의 연계성, 콘텐츠 최신 현황, 즉 산업 현장성 반영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구성이 적절한지입니다. 먼저 훈련 과정명, 목표, 대상, 내용의 연계가 적절한지, 차시별 훈련 목표가 맞게 구성되어 있고 적절한 매체, 즉 신문, 기사, 도표, 사례 등을 잘 활용하여 있는지, 또는 LMS에서 제공하는 훈련 내용과 과정기획서 별첨 자료에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훈련 내용이 산업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법령이나 자격 기준 등의 최신 개정 사항을 적절히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활용된 자료, 즉 콘텐츠 내용에서의 자료, 신문기사, 도표, 사례 등이 최신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콘텐츠 내용의 윤리성, 즉 저작권 등의 적정성 여부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세부 내용으로는 훈련 과정에 사회에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가입니다. 훈련 과정의 특정 대상, 즉 인종, 성별, 문화,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콘텐츠 내의 강사의 설명이나 자료의 선정적인 내용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또는 훈련 내용이나 강사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즉 사은품, 증정품, 과도한 교재 제공이나 정부 지원 과정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훈련생 평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 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적절한 평가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세부 내용 중 첫 번째,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훈련 목표와 내용을 고려할 때 평가 방법, 문항, 평가 난이도가 적절한지, 출제된 평가 문항 및 모범 답안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평가 문항과 과제의 채점 기준과 배점이 적절한지, 교강사 피드백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평가를 실시하는 데 적합한 평가 절차를 확보하였는가입니다. 과정 운영 계획상, 즉 여기서 말하는 과정 운영 계획은 심사 시스템 과정 계획서입니다. 심사 시스템의 과정 계획서의 평가 계획과 LMS상 평가 계획, 즉 평가 방법, 문항, 평가 문항수, 평가 기간 및 시간, 수료 기준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또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규정에 평가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평가 중 진행 단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훈련생의 학습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활동으로 최종 평가에 앞서 실시되는 형성 평가입니다. 진행 단계 평가의 평가 시기,
출제 문항수, 시험 시간, 평가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총 수료 기준 100점 만점 기준으로 30점 이내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진행 단계 평가는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수료 기준 반영이 너무 과하게 설정될 경우 또는 출제 문항수 난이도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평가위원이 판단한 경우에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단계 평가는 평가활동 훈련 분량 추가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평가 중 최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는 수료를 하기 위한 제일 마지막에 보는 평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가 유형에 따라 출제 문항수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시험 단독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시험 문항수를 최소 20문항 이상 출제하여야 하며 과제 단독으로 출제할 경우에는 과제 3문항 이상 시험과 과제를 병행하여 함께 출제될 경우에는 시험은 10문항 이상, 과제는 1문항 이상 출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 시험 시간도 최소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20문항 출제할 경우에는 최대 60분, 40문항 출제할 경우에는 최대 120분 수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미충족 시 또는 문항 유형 및 평가 난이도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년부터 콘텐츠 심사에서 훈련생 평가 부분에서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건부 심사로 안내합니다. 조건부의 심사 대상은 콘텐츠 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 심사 항목은 훈련생 평가 항목의 단순 입력 오류 등 단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사유, 그리고 심사 일정은 정기 심사 발표일 포함해서 7일 이내에 다시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부 심사의 결과는 안내된 조건부 심사 사유를 수정하였으면 최종 적합,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조건부 심사에서 최종 적합된 과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차 수와 동일하게 부여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심사 항목 및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심사 항목은 훈련생 평가 영역에 한해서 과정계열서 별첨자료 또는 우편일 경우 평가 파일에 있는 출제된 문항 및 답안, 해설 등의 단순 오류일 경우, 평가 문항 정답과 해설이 상이한 경우, 평가 문항의 배점이 다소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평가 문항의 배점 및 정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편의 경우에는 평가 파일 내 평가 계획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조건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등급은 훈련 과정의 훈련 계획, 내용, 훈련생 평가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적합된 과정이 안에 교수 설계 우수성, 훈련생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훈련 기간에서 신청한 항목에 따라 인정받은 결과 합산 기준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은 A등급, 60점에서 80점 미만은 B등급, 60점 미만은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 등급 유의사항은 반드시 과정계요서, 즉 심사등급 산정정보의 세부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관련된 증빙 서류 또한 첨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증빙 서류 및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 등급을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련 등급은 크게 3가지 영역, 훈련 계획, 내용,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체 훈련 등급 체크리스트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등급의 훈련 계획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또는 공급 수준 평균 이하에 해당되는 과정인 경우 또는 인정된 교강사의 직업능력 훈련교사 자격 여부 및 HRD 내 등록 관리 시스템 등록되어 있는 여부
산업 현장성 수요조사 반영 및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된 과정 여부에 한해서 총 30점으로 등급 점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1.3 산업 현장성 반영 및 기업 맞춤형 개발 과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이의심사 공지사항 중 훈련 등급 산업 현장성 반영 지표 작성 방법 및 서식 등을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 심사 항목과 기준은 아래 표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훈련 등급증 훈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점으로 배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시고 첫 번째 다양한 과정 개발 방법 및 활용 및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과정을 개발한 경우, 즉 스토리텔링, 사례 제시, 드라마 기법, 다양한 매체 사용 등 내용 전달 효과성을 높이거나 혼합 훈련을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 10점, 우수한 학습 직원 도구, 즉 보충심화 학습 자료, 용어 설명집 등을 제공한 경우에 10점 등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화, 맞춤화,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에 대한 경우는 총 20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항목으로 개발화, 맞춤화,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 20점, 훈련생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선수 학습 수준 진단을 실시했거나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 피드백 제공 등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심사 등급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최신성에 관한 항목으로 총 5점 또는 10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콘텐츠의 내용이 산업 현장성을 반영한 최신 자료를 구성하였을 때 최근 2년 이내로 자료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한 경우는 10점, 최근 5년 이내로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5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 등급증 훈련생 평가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평가는 첫 번째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 평가 피드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한 심사 항목으로는 현업 적용형 문항을 출제했거나 시험 플러스 과제, 즉 서술형, 논술형, 실습형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실시한 경우 10점, 시험 플러스 과제, 서술형, 논술형, 실습형 등 2가지 이상을 평가 방법으로 최종 평가로 실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가 피드백에 관한 적정성에 대한 심사 항목으로는 과제에 대한 개별 첨삭 지도 및 훈련생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 총 10점이 부여됩니다. 스마트 훈련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훈련의 훈련 등급은 심사평가위원이 심사하시며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 성과 관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등급을 심사를 진행합니다. 훈련 기관이 신청한 스마트 훈련이 적정한 경우 과저 등급 심사 중 총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 90점 이상은 A등급, 총점 80점 이상은 B등급, 총점 70점 이상은 C등급이 부여되며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스마트 훈련은 스마트 훈련 운영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스마트 훈련의 훈련 등급은 총 7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간 역량은 총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심사 항목은 훈련기관이 인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없이 훈련기관을 운영한 경우, 사업주와 과정 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과정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훈련 인프라에 관한 점은 총 5점 부여됩니다. 심사 항목은 스마트 훈련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스마트 훈련 전담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스마트 훈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경우, 스마트 훈련 전담 인력 활용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입니다. 네 번째, 훈련 과정 차별성은 총 20점이 부여됩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스마트 훈련 과정 도입을 위한 사전 분석을 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사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을 설계한 경우, 일반 원격 훈련 과정과 차별화된 훈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5번째, 교수 설계 적정성은 총 30점이 부여됩니다. 심사 항목은 훈련 목표에 맞게 과정이 설계된 경우, 훈련 교강서와 훈련생 간의 학습 수행 및 평가 활동 등에 대한 상호작용이 적절히 구성된 경우, 적용한 교수 설계 기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6번째, 성과관리 계획 적정성은 총 20점이 부여됩니다. 심사 항목은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 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위한 적정한 도구를 확보한 경우, 스마트 훈련 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7번째, 학습 환경 적정성은 총 10점이 부여됩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스마트 훈련 과정에 적용한 훈련 방법별 학습 환경이 적정한 경우, 스마트 훈련 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 자원을 개발하고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마트 훈련 등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훈련 과정 심사 발표에 관한 내용들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 확인입니다. 심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훈련 기간은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최종 적합, 부적합으로 안내되며 적합된 과정에 한해서는 훈련 등급 A, B, C 등급과 심사 발급 코드가 부여됩니다. 신청된 훈련 유형에 따라 훈련 과정 인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합과정 목록은 차수별로 결과 발표 일정에 따라 HRD 내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공고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일 경우 대상 한정이 되실 수 있으시며 17번째 자리 공급 정도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 지원됩니다. 최종 부적합된 과정은 부적합 사유를 확인 가능하시며 부적합 과정을 수정하여 다음 심사 차수에 재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내된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에서 이의 신청서 및 이의 신청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의 신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훈련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 이의 신청된 과정은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사 신청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조정 개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정도에 따라서 조정 개수가 부여됩니다. 조정 개수는 시장에서의 훈련 과정 공급 수준에 따라 정부의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으로 부여되고 훈련 과정 공급 정도를 측정하여 조정 개수 값이 부여됩니다. 조정 개수 값은 NCS 소분류 기준으로 훈련 과정의 공급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개수는 법정 직무 훈련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원격훈련 과정 조정 개수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원격훈련 과정심사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정 개수의 산출 방법은 유효기간 내에 전체 원격훈련 과정 수를 전체 NCS 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조정 개수는 아래와 같이 0.7은 심사 코드엔 1번, 0.8은 2번, 0.9는 3번, 1.0은 4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종 적합된 과정에 한해서는 심사 발급 코드가 부여되고 심사 발급 코드는 총 23자리로 안내됩니다. 첫 번째, 훈련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은 I, 우편은 P, 혼합훈련은 B, 스마트 훈련은 H, 기업대학 U, 컨소시엄 C, 내일 배움 카드제는 N으로 안내가 됩니다. 두 번째부터 9째 자리는 심사 발표일 기준입니다. 11번째부터 14자리는 심사 발급 코드 순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째 자리는 과정 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 직무 과정은 L, NCS 적용 과정은 A, 외국어 과정은 F, 법정 직무 과정은 R로 제시돼서 안내됩니다. 17번째 자리는
조정계수 자리입니다. 조정계수 비적용 과정인 경우에는 0번, 조정계수 0.7은 1, 조정계수 0.8은 2, 조정계수 0.9는 3, 조정계수 1.0은 4번으로 제시됩니다. 18번째 자리는 심사 등급입니다. A등급은 1번, B등급은 2번, C등급은 3번으로 부여됩니다. 19번째부터 20번째짜리까지는 훈련 시간, 즉 최종 적합된 훈련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훈련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 자리까지 안내됩니다. 22번째부터 23번째 자리는 훈련과정 이력 관리 번호입니다. 1번은 교수 설계 유형, 2번은 기술 기반 유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원격 훈련 과정 심사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 시스템의 과정 개요소 탭 순서 순으로 많은 분들께서 질의하셨던 항목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정 개요소 작성 설명 전에 심사 접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접수의 경우 각 차수별 신청 기한 내에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접수 시 과정 개요소 별첨 자료, LMS, 훈련 과정 원본 등의 심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과정 유형별 제출 자료를 확인하시고 알맞은 심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과정의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 심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심사 시스템 과정 개요소 작성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캡처 화면은 과정 개요소의 첫 번째 탭인 기본 정보의 일부입니다. 직업훈련 유형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플러스 사업주 3개의 유형 중 신청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유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 시 승인된 직업훈련 유형으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훈련 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승인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구분의 경우 법정 직무 과정, 전문 직무 과정, 자격증 연계 과정, 집체 훈련 포함, 외국어 과정, 스마트 기기 활용 등을 체크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 훈련인 경우 법정 직무 과정을, 전문 직종 재직자의 전문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일 경우 전문 직무 과정을, 국가 자격, 민간 자격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 과정일 경우 자격증 연계 과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직무 과정, 전문 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은 중복할 수 없으며 법정 직무 과정을 체크한 경우 법정 직무 관련 법조항을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자격증 연계 과정을 체크한 경우 해당하는 자격면을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집체훈련 포함을 체크할 경우 집체훈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탭이 생성됩니다. 법정 직무 과정 및 자격증 연계 과정 등은 관련 정보를 과정명에 포함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하며 과정 구분별 법령 및 자격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 개요소 세 번째 탭인 교수진 등록입니다. 교수진 등록에 앞서 화면에 보이는 이심사 홈페이지 네 번째 메뉴 교강사 등록에서 교강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교강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설명의 자료집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심사 홈페이지에서 교강사 등록 후 심사 과정에 과정개요소 교수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심사 홈페이지에서 교강사를 등록하셨으면 과정개요소 교수진 등록 탭에서 우측 상단 1번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신청 과정에 교강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강사 추가 및 수정 시 훈련기관에서 등록한 전체 교강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교강사, 내용 전문가 등 교수진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의 NCS 훈련 분류와 교수진의 NCS 훈련 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NCS 훈련 분류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 따른 원격 교강사의 자격 요건입니다. 원격 훈련 과정 교강사의 경우 1. 해당 훈련 과정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 과정에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 과정에 관련 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등 이런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 교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 서류를 통해 해당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교강사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개요소 5번째 탭인 과정 및 양식 등록에서 자체개발 관련 안내입니다. 자체개발 과정은 훈련기관 소유의 직접 개발과 외주 개발사와의 계약을 통한 외주 개발로 나누어지고 제출한 증빙 서류가 적정한 경우 자체개발 과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설명의 자료집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개요소 과정 및 양식 등록 탭에 콘텐츠 개발 정보란에 자체 개발 여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사 정보는 콘텐츠 개발사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시 개발 기간은 자동 산정되며 개발 비용의 경우 총 개발비와 투자 금액 입력 시 투자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외에 추가로 기재할 정보가 있을 시 비고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자체 개발 증빙 서류를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 계약서, 개발 용역 계약 서류 등 과정 개발 계약서와 콘텐츠 개발 시점에 참여 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참여 인력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자체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증이나 자체 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개요소 과정 및 양식 등록 탭에서 과정 차시 정보 입력입니다. 훈련 구분에서 해당하는 차시별 훈련 구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 콘텐츠 재생 시간인 재생 시간과 콘텐츠 재생 시간에 훈련생 학습 소요 시간에 더한 학습 시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 시간이 재생 시간을 초과할 경우 학습 시간 산정 사유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4번 일괄 업로드를 클릭하실 경우 엑셀 샘플을 다운받아 전체 차시 정보를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정개요소 별첨 자료의 훈련 내용 및 방법의 차시 정보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과정개요소와 별첨 자료, LMS 탑재된 과정 간 차시 정보가 상이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개요소 과정 및 양식 등록 탭에서 훈련 과정 URL 입력입니다. 훈련 과정 URL 및 LMS의 경우 실제 운영 중인 훈련기관 사이트 주소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5개의 훈련생 계정 및 1개의 교강사 계정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계정 하나당 여러 과정을 개설할 경우 심사 진행을 위한 중복 로그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 기준으로 전 상상의 심사 신청을 비롯해 LMS 내 과정 탑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LMS상 콘텐츠 확인이 불가하거나 심사 기간 중 LMS 임의 수정 시 심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유의사항에 심사 기간 내 LMS 설정을 꼭 확인하시어 심사 중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과정개요소 별첨자료 작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정개요소 별첨자료는 과정 및 양식 등록 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별첨자료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정개요소 별첨자료의 첫 번째 시트인 훈련 내용 및 방법입니다. 훈련 내용 및 방법 시트에서는 훈련의 차시 정보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먼저 운영기간의 경우 훈련 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실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작성하셔야 하며 훈련 내용 및 분량 대비 운영기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차시의 훈련 유형에 따라 훈련 구분을 선택하고 해당 차시의 훈련 내용, 교수학습 방법, 학습 활동 등 세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NCS 적용 과정 및 집체 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 화면에 4번 항목을 필수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개요소 별첨 자료의 두 번째 시트인 학사관리 시스템입니다. 학사관리 시스템 시트에서는 과정 운영에 사용될 LMS의 기능 및 내용을 기입합니다. 각 내용에 맞는 LMS 상의 훈련생 모드, 교강사 모드, 관리자 모드의 접속 경로 및 화면 캡처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캡처 이미지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하고 화면 캡처와 함께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개요소 별첨 자료의 세 번째 시트인 평가입니다. 평가 시트에서는 진행 단계 평가, 시험, 과제 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입합니다. 먼저 출제 문항의 특성에 따라 문항 유형을 작성해 주신 후 해당 평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약술형 문항, 과제 문항의 경우 문항 출제 목표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하며 NCS 적용 과정의 경우 해당 문항에 반영된 NCS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를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총 평가 문항 수는 출제 문항 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별첨 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시스템상에 입력한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단계 평가, 시험, 과제 이외에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시트를 추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편 심사 자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심사 자료의 경우 자료집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심사 시스템에 기등록된 훈련 교재가 있을 경우 교재 제출은 생략 가능하며
동일 훈련 교재가 없는 경우 훈련 교재 등록 및 스캔용 한 권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훈련 교재 및 목록 양식은 심사 차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 활동서는 2심사 시스템에 탑재하셔야 할 심사 자료로 훈련 과정의 교수학습 활동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실 7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강사 피드백 지침서 역시 2심사 시스템에 탑재하셔야 할 심사 자료입니다. 과정 개요, 평가 방향 및 구성, 수료 기준, 훈련 내용의 이해, 평가 시 유의사항 등 과정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안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년도 원격훈련 과정 심사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요건 유의사항입니다. 훈련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정 보완 기간 이후 LMS상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심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거짓 조작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저작권 분쟁이나 증정품 제공 등으로 무리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 중에 있는 과정을 조작화 판정하거나 적합훈련 과정의 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과정 접수 후 수정 보완 기간 중 신규 심사 신청은 불가하며 재접수되지 않은 훈련 과정은 심사 신청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사 중인 과정을 동일 내용으로 심사 신청 시 접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의 경우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책임은 훈련기관에 있으며 훈련기관 담당자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훈련기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시 훈련기관은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 인정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격훈련 과정 심사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